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은 물리학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왜 유리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날 수는 있어도 그 조각들이 스스로 다시 모여서 유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다루는 미시세계의 법칙들, 즉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은 시간을 거꾸로 대입해도 여전히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등장한 슈레딩거의 양자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죠. 이렇듯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모두 시간의 역방향을 허용하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깨어진 유리가 다시 합쳐지지는 않는 걸까? 이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볼츠만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정도를 뜻하는데 언제나 증가한다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물리법칙으로 정리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시간을 앞으로 흐르는 것으로 체험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20세기 초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의 젊은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측하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나중에 제시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이 달라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죠. 즉,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츠만과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절대적이고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묻지 않을 때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하려 하면 알 수 없게 된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경험의 기초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죠.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시간을 한쪽 방향으로 인식하지만 이론적으로 시간이 역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는 미래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처음 가보는 장소인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본 듯한 데자뷰 현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하게 느껴지는 직관,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히 뇌의 기억 오류나 신경신호의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현상들이 단순한 뇌의 오류가 아니라 미래에서 이미 존재하는 장면이 현재의 뇌에 영향을 준 흔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과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란 정말로 이미 정해진 미래를 따라가는 체험의 환상일 뿐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물리법칙의 대부분 기본 방정식은 시간을 거꾸로 되감아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정식에 넣어 계산하면 당연히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 방정식의 시간값을 반대로 넣어서 계산해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사과가 땅에서 다시 나무로 올라가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빛을 설명하는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과거에서 미래로 퍼져가지만 수학적으로는 미래에서 과거로 다가오는 빛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역시 하동함수의 진화는 본질적으로 가역적이라서 반대로 미래에서 과거로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시간의 앞, 뒤가 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야키르 아하로노프는 과감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양자현상을 설명할 때 단순히 과거의 초기 조건만 고려할 게 아니라 미래의 최종 조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어떤 순간의 결과는 과거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가 동시에 관여해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약한 측정이라는 독특한 실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입자를 강하게 측정해서 상태를 확정짓는 대신 아주 살짝만 엿보는 것에 가깝죠. 그렇게 얻은 결과를 모아보니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물리학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즉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들이 관측된 것이죠. 이를 과학자들은 약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결과가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과거의 조건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에 따라 현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되었죠. 또 다른 물리학자 존 크레머는 거래 해석이라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해석에서는 양자 입자가 현실을 확정할 때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파동과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파동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은 이 두 신호가 거래를 맺으면서 확정된다는 것이죠. 아하로노프와 존 크레머, 이 두 물리학자의 이론은 모두 미래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양자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의 지연 선택 실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자가 이미 장치를 지나간 뒤 뒤늦게 측정 방식을 바꿨는데도 결과는 그 바꾼 방식에 맞춰서 나타난 겁니다. 마치 미래의 선택이 과거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었죠. 또한 양자 얽힘 현상에서는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 서로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한 입자가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가 달에 있어도 그 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의 상태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연결이 꼭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미래에서 현재로 무언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현상만으로 우리가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거나 물리적으로 과거나 미래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연결은 무작위적인 양자적 상관관계일 뿐 의도적인 물리적 메시지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에는 그런 걸 막는 노 시그널링 정리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화처럼 과거로 편지를 보내거나 임의로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현재의 결과가 어떠한 미래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양방향성은 신경과학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터는 뇌를 예측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뇌는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순간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다음 발걸음은 어디에 둘지 준비한다거나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단어 하나만 내뱉어도 그 뒤에 나올 말을 미리 예상합니다. 설치류 해마 실험에서 발견된 프리플레이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쥐가 새로운 미로에 들어가기 전에 해마 속 장소세포들이 미리 앞으로 갈 경로를 발화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죠. 즉, 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 장면을 미리 재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이 느끼는 직관이나 데자뷰는 단순한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 재조합 이론은 데자뷰를 과거 기억의 혼선으로 설명하지만 예측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뇌가 미리 구성한 미래 장면이 현재와 겹치면서 생기는 감각이라고 해석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물리적으로 대칭적이라면 이런 뇌의 예측 과정은 단순히 확률적 추측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미래 상태와 일시적으로 공명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0이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학의 발견은 우리의 자아나 존재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의식과 자아도 고정된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펼쳐진 흐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중심점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내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만약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를 형성하는 데 개입한다면 나는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나 현재의 선택으로만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시간 전체에 걸쳐 확장된 하나의 흐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직관, 데자뷰, 강렬한 끌림 같은 것들은 어쩌면 미래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즉,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을 스쳐 지나가면서 신호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4차원 시공간 안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는
사실 이 거대한 시공간 직물 속에서 단지 하나의 단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지점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죠. 많은 명상가들은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자기 중심적 네트워크, 즉 끊임없이 나를 되새기고 평가하는 뇌의 영역이 조용해지는 것이죠. 나라는 자아의 원점이 약해질 때 우리는 더 넓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가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깨달음이란 추상적인 영적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펼쳐진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감정과 경험의 주체로서 각자의 삶을 여행하는 주인공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인 거죠.